아파트 투자를 좀 해본 분들은요. 네. 부동산은 나 좀 알아. 감이 그렇죠. 좋아. 네. 있어. 이런 네. 생각 하시거든요. 상가는 아파트하고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30, 40 세대들 대상의 좀 주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집이 없어서 무주택인 분들은 이제 집을 사야겠다 되게 뭐 마음이 좀 급하신 분들도 있는데 또 반대로 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뭐 두 채, 세 채, 네 채 늘려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뭐 규제나 뭐 이런 제한들 때문에 집 말고 뭔가 상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예. 분들 되게 많아졌거든요. 상가 투자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가 투자도 창업 시장을 생각하면 쉽진 않죠. 네. 쉽진 않은데 근데 상가 투자도 웃긴 게 아파트 투자를 좀 해본 분들은요. 네. 부동산은 나 좀 알아. 감이 그렇죠. 좋아. 네. 있어. 이런 네. 생각 하시거든요. 상가는 아파트하고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네. 토지 투자 좀 해봤다. 아, 토지 해본 거지. 그 상가는 완전 딴 이야기예요. 네. 상가는 전문가일수록 제일 어려워하는 게 상가입니다. 저도 토지가 어렵냐 상가가 어렵냐. 저 점포개발 14년 했거든요. 네. 우수 사원사 3번씩이나 받았어요, 제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저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상가예요. 네. 상가가 제일 어려워요. 상가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상가에 대해서 뭐를 모르고 있다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모르는 거 자체를 모른다. 예, 상가 투자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그 상권을 먹여 살릴 유효 수요, 네. 두 번째 그 상권이 사람들이 어느 길로 다니냐 주동선 네. 이 두 개를 잡아라. 그다음에 아까 일부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어요? 제가 일입지를 찾아라 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효 수요가 이만큼 있는 동네에서 동선을 몇 개를 그리는 거죠. 네. 몇 개를 잡아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일 많이 다니는 자리, 일입지 자리, 유동인구 제일 많은 1번 동선 잡는다. 오케이. 그러면 실패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상가 투자라는 걸 결국에 창업이랑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비슷하게 볼 수 있죠. 네. 왜냐면 그 임차인이 창업을 해야 내가 돈을 버는 거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뭐 실수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은 지역에 가서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결혼에 실패하는 분들도 보면은 이런 말 해도 오늘 되나? 철학적으로 가네. 아, 괜찮습니다. 결혼에 실패하는 분들이 네. 보면은 뭐 여성분들이 이야기하자면 네. 남자를 만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를 볼 때 키 같은 건 안 보겠죠. 뭐 키도 보죠. 보면 안 돼. 키와 몸무게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네, 여러분. 네. 예. 상가 실패도 보면 꼭 보면 번듯한데 구린 자리들을 사요. 자,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종로구 평창동에는 아주 부촌이에요. 네. 로드뷰 한번 갖다 대보면 여기 완전 뭐 네. 엄청 좋아요. 예. 좋죠. 되게 비싼 동네예요. 네, 네. 굉장히 부촌이거든요. 이런 네. 부촌에 이렇게 새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상가 건물을. 네. 이렇게 이거 경매 많이 나왔잖아요. 예, 이렇게 지어놓으면 느낌에 이 종로구 평창동 이 부촌에 이렇게 새 건물 지어놓으면 이 상권 되게 좋아 보이고 장사 잘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유효 수요, 두 번째 주동선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 뒤는 산으로 막혀 있거든요. 뒤가. 네. 맞아요. 그죠? 산으로 네.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생활 동선이 어찌 될 거냐? 아, 무조건 뒤가 막혀 있으니까 요렇게 내려오지 않느냐. 네. 그죠? 요렇게 내려오는 동선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언급했던 물건 자리가 경매 많이 났다고 하셨던 건물이 요 건물인데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경쟁 입지를 후보점 말고 경쟁 입지를 2개 정도, 그러니까 즉 3개 정도의 동선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네. 3개가 있다. 그러면 상가 투자 실패하는 분들이 보면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잘못 알고 있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어중간하게 알아서 네. 내가 지금 살려는 상가가 이거다, 검토하는 자리가 이거다. 그러면 여기 와서 유동인구를 막 재봐요. 그 다음은 내가 소개받은 다른 물건이 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상권 이런 데 가서 또 뭐 유동인구를 막 잰다. 아무 의미 없어요. 유동인구는 첫 번째 상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주동선을 찾는다는 말은. 네. 그러니까 이 유효 수요를 봤죠. 네. 이 유효 수요를 놓고 내가 후보점 자리 여기다 경쟁 입지 1, 2를 두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 1, 2, 3이라 해보겠습니다. 네. 후보점이 2라면 1, 2, 3을 놓고 유동인구를 각각 비교를 하는 거죠. 이 길에 다니는 사람들. 예. 사람들이 유동인구 어떻게 잽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유동인구는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재면 돼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예.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재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 숫자 보면 얼굴 보면 이렇게 재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안 봅니까? 호주머니 손 놓고 재도 돼요. 네.
그리고 10명 채우면 네. 이렇게 한 개씩 넣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유동인구 분석 한 번도 안 해봤을 건데 네. 7시에 가서 여기 10분간 재고 7시 10분에 여기 7시 20분에 여기 이런 식으로 10분씩만 한번 재봐요. 놀라운 게 보입니다. 그냥 여기가 더 좋다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유동인구가 몇 대 몇 비율로 나오는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매출이 얼마 나오고 이 자리가 임대료가 얼마면 여기는 얼마 정도 되겠구나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버릴 자리가 딱 보인다니까요. 네. 이 자리가 왜 나쁜 자리냐? 평창동이라는 이 고급진 동네에서 이 자리가 왜 나쁜 자리냐? 네. 이게 유동인구를 재보면 이래 나오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다 네. 상가 이용하려고 할 때 여기로 올 것 같은데 네. 이 길이 막혔어요. 네. 네. 그러면 옆으로 가니까. 요렇게 해서 딴 지역 네. 옆으로 가는 거죠. 옆으로 가겠죠? 네. 그럼 이쪽 사람들도 여기 올 줄 알았는데 길이 막혔어요. 길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입지 쪽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네. 그럼 여기에 다른 경쟁 입지가 있다면 굳이 여기 동그라미 친 데까지 올 일 없죠. 네. 그럼 자리 나쁘니까 나쁘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유효수의 범위를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우리 뭐 업계 말로 통과율을 합니다. 네. 여기 이 입지의 통과율을 보일 수 있는 자리의 면적을 하면 한 요 정도밖에 안 나와져요. 아까 아메바 지도랑 뭐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 그죠? 예, 요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장사 잘 됩니까? 아유, 죽어도 안 되죠. 종로구 평창동 동네에서 1, 2, 3 중에서 제일 나쁜 데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다, 최저임금 인상이다, 소매적 경기 나빠지면 어디부터 문 닫습니까? 2번부터 문 닫죠. 우리가 문 닫고 1, 3이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게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사실 어떤 지역을 잘 고르면 된다라고 예.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지역이든 거기서 1입지를 고르라는 예. 거잖아요. 상가 투자가 어렵다면 되게 어려운 게 지역을 알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역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입지 분석을 해서 해야 되니까 네. 다른 지역 가면 또 해야 돼. 맞아요. 근데 하는 기법을 알면 네. 딴 동네 걸 해도 돼요. 이 동네 신도시든 어디든 궁금한 데 있으면 지도 펴놔라. 지도 펴보고 그래서 한 20분 동안에 뭐 잘 되는 자리가 어딘지, 일입지가 어딘지, 투자되는 어딘지 한번 해보자.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해보면 저는 동네에 나서니까 동네를 모르잖아요. 네. 근데 기법이 있으니까 그걸 하면 잘 맞냐? 어유 잘 되죠. 그러면 지금 뭐 코로나하고 지금 상황이 뭐 어쨌든 좋진 않단 말이죠.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실 텐데 현재 상가 투자 시장은 어때요? 그러면? 상가 투자 시장은 그야말로 양극합니다. 네. 그야말로 창업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가 사고 싶은 사람은 정말 많은데 너무 많죠. 그냥 누구든지 다 알죠. 네. 지금 창업이 잘 안 된다. 네. 그래서 상가가 잘 안 된다. 그죠? 공실이 네. 많다. 막 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1입지에 있는 상가가 좀 안정적이다. 이러면 네. 시장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네. 요즘 상가 살려고 좀 번듯한 거 가보면 수익률이 2%예요. 이러거든요. 네, 2%. 이자가 3% 넘어가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왜 사냐? 이제 재산 저장 수단이 되니까 사는 거고. 네. 그래도 어쨌든 물가 상승률 정도는 따라가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은 분들이 이제 사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네. 그 중에서도 괜찮은 걸 사야겠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건물주 하면은 이제 통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들 생각하시는데 네. 이게 점포 있잖아요. 한 칸. 예. 이런 거 투자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입지에 따라서 좋은 자리가 있죠. 네. 예. 뭐 사례를 한 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네. 위례 상가 산다 추천해요, 안 해요? 미래요. 예. 미래 별로 추천 안 하잖아요. 추천 보통. 안 하죠. 네. 그죠? 네. 제가 마곡을 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그래도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인데 마곡 네. 어디야? 몰라. 마곡 여기죠. 여기 있죠. 마곡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땅하고 상가 투자만 하니까 네. 마곡은 땅 보러 갈 일 없고 네. 상가 너무 많아. 네. 안 갔거든요. 위례도 나쁘냐? 대체로 나쁘죠. 그런데 대체로 나쁘다는 말은 좋은 데 있냐? 좋은 데 있죠. 네. 보면은 여기 볼게요. 위례에 트램 지나가고 상가 많은 데가 여기 상가 제일 많은 데가 여기죠. 네. 여기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 상가를 이용할 주된 유효수요 1차 유효수요 그래 보세요라면 네. 한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수강생이 이제 들고 와가지고 위례에 요 선생님 요 트램 지나가는데 여기인데 요 안에 상가 뭐 살까요 하면서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거 갖고 온 거예요. 그 주도 네. 떡 보고 있는데 아이고 여기 상가 많아서 안 됩니다 이랬어요. 네. 그분은 특히 안경점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무조건 1층 자리 사야 된다. 1층을 사야 만약에 여차하면 자기 안경점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야, 하지 마라. 그럼 뭐 할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도를 요를 보다가 요 눈에 띄 띄는 거예요. 보세요. 네. 여기는 상가 요만큼 있어요. 네. 여기를 이 상권을 이용할 유효세 범위를 그려보라 하면 그래 이를 딱 보면 어떻습니까? 상가 대비 세대수 대비 상가 네. 오를지 훨씬 유리하죠. 네. 세대수 대비 상가가 작아야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상가 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죠? 이래 보면 이 오른쪽이 훨씬 낫죠.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또 투자를 어쨌든 생각하는 분들, 뭐 분양도 있지만 그냥 네. 일반 물건을 사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적정 수익률 뭐 이런 개념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죠. 이 프라자 상가는 땅 가치를 반영 못 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최소한 이제 4%는 되는 걸 사야 되죠. 네. 근데 이제 매매가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예, 요즘에 뭐 잘 되는 데들은 뭐 예. 주인들이 완전히 뭐 배짱으로 부르니까. 그렇죠. 네. 그 사실 이 자리도 10억에 분양받았는데 15억 가까이 팔아라는 제안 받고 뭐 이러거든요. 네네. 안 팔더라고. 예. 팔고 맛있는 거 좀 사주면 좋을 건데. 네, 한 4% 정도는 그래도 좀 나오는 거를 예. 사라.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4%는 지금 세팅되어 있는 임대료가 아니라 네. 내가 다시 입지 분석을 해서 시세가 네. 그 정도 될 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수익률이 2% 3% 하더라도 내가 매매를 한 다음에 정상적인 임대료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자리가 된다. 네. 그런 자리 하시라고 하고 싶죠. 그러면 이제 상가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뭐 막연하니까 네. 한 어느 정도 있으면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1입지에 그래도 좀 괜찮은 상가들을 살 수 있을까? 어떤 투자금 개념으로 보면 어느 정도가 최소일까요? 편차가 너무 심한데 네. 그냥 뭐 일단 경매로 상가를 취득한다면 1억 네. 정도도 충분하고요. 네네. 예. 일반 매매로 산다면 1억 가지고는 이제 굉장히 어렵죠. 네, 일반 매매는 좀 아무래도.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약간 경매랑은 좀 약간 다른 결이죠.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그렇죠. 경매는 일반적인 또 이야기를 한 거고. 경매는 또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여쭤볼게요. 이미 건물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내 칸에 내 건물에 이런 건 좀 안 받는 게 좋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그게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죠. 내 건물을 살려야 되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급하니까. 급하니까 지금 뭐 근데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10년 돼버리니까 예. 또 그런 걸 또 고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 받아야 되나요? 근데 그런 게 되는 자리는 일단 입지가 좋은 자리죠. 네. 상권 좋고 입지 좋고 하긴 뭐 우량 물건이니까. 네. 저도 제 아는 인생의 멘토 선생님 같은 네. 경우는 식당에 임대를 안 줘요. 식당에 임대를 안 주고 들어오는 세입자 전세권 설정도 안 해주십니다. 네. 예. 왜냐면 그 한 400억 되는 건물에 융자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식당을 딱 한 번 임대를 준 적이 있었는데 불시에 내가 식당에 위생 검사를 하는 거에 동의하는 조건은 뭐 이랬어요. 세상에 건물주가. 갑질도 그런 네. 갑질이 없죠. 네. 그분이 영상 보면 어떡하지? 안 보겠지. 그런데 네. 그 분당에 있는 건물인데 유명합니다. 네. 그분이 지역에서. 근데 그 자리가 역 앞에 완전 1등 자리예요. 네. 완전 1등 자리고. 네. 그래서 세입자가 임시 매장인데도 임대를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저 사람 주면 금방 나갈 건데 어떡하지? 네. 그런데 방법이 놀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주의할 것은 보증금 너무 적게 걸고 네. 또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너무 적게 하는 업종들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데는 좀 걸러라.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제 그 너무 보증금 낮고 인테리어가 너무 낮으면 그냥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니까. 예. 네. 돈을 안 내고 버티는 게 오히려 이득인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걸 피하라는 예. 거잖아요. 근데 어떤 업종보다는. 예, 근데 그거는 상식이잖아요. 네. 그건 완전 상식인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보증금 비율이 한 20%는 돼야 된다. 누구든지 보증금 많이 받고 싶죠, 투자하는 네. 사람이. 근데 세입자 여건이 안 되는데, 근데 속을 들여다봤을 때는 이 사람이 보증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간다. 그럴 땐 좀 안심해도 되죠. 네. 투자자들도 뭐 도망가려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나름 투자를 하고 좀 투입을 하는 게 있으면 예. 그걸 믿고 뭐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예. 너무 보증금에 집착하진 말라. 예. 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그럼 법인을 임차인으로 들이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에라이 법인이 들어올 자리면 자리 얼마 좋은데요. 법인이 뭐 업무 시설 말고 네. 예를 들어 뭐 스타벅스는 직영이니까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는데 자리 좋은 데잖아요. 네. 그 일반적인 상가다 뭐 법인 들어올 만한데 올리브영이 직영점 들어온다. 자리 얼마 좋은데 이거 올리브영 아마 가맹일 것 같은데 네. 올리브영이 직영으로 들어온다. 그럼 올리브영 이런 데 들어오면 일매출이 한 200 초반대 팔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 네. 7천 세대면.
200 초반 300만 원 못 팔, 월 1억을 못 팔아요 이런 네. 데가. 1억 팔면 어떡하지? 직영에 들어올 만한 자리는 훨씬 더 좋은 자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본사 그렇죠. 예, 좋으니까 법인- 들어오는 예, 거니까. 예, 그런 자리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네. 말씀드리자면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은 아무렇게나 해라. 예, 우리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네. 효율을 살리는 걸 이야기하자면.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3040 세대 분들 중에 이제 지분 하나 해결했는데 남는 여윳돈 가지고 상가 사볼까, 뭐 점포 사볼까, 뭐 이런 분들 예. 아직 이제 상가 투자 초보자 예. 이런 분들한테 뭐 조언 한마디. 주변 잘 살펴보세요. 아파트 투자에서 실패한 사람 거의 없어요. 땅 투자에서 실패한 사람들도 정말 없어요. 네, 제일 많은 게 상가예요. 네, 제일 오른 게 상가입니다. 네, 근데 나도 좀 알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상가 투자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냥 상식에 불과한 정도 이렇게 많을 거예요.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훨씬 상가가. 높아요. 예. 네.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도 뭐 무방할 정도라고. 예. 그러니까 너무 만만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공부합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대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보스 부동산 연구소의 김종률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